자, 시작하시죠. 일단 교재 2페이지 보십시오. 저희가 기본 이론에서 했던 의의를 잘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문제들이 다 반복적이고, 먼저 봅시다. 그 1번. 이게 최근 문제 위주로 제가 지금 편제를 했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은 이쪽 행정의 의 쪽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요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할 때는 여기는 기관 본다 그랬죠. 그 권한 행사하는 기관. 만약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을 찾으시오 그러면은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뒤에 내용을 보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실질적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 이걸 찾을 때는 이 기관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기관이 됐냐 이거는 불문하고 그 작용의 내용이나 성질 가지고 구별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요 작용의 성질이 행정은 법을 입법을 하는 게 아니죠. 이 뭔가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고 거기에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억법 이제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지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실질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어볼 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찾으라라는 거니까 기관을 보지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용의 성질을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일단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 계엄 선포는 그때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 저 통챙이 할 때 봤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논란이 있긴 해요. 이게 통챙이는 사실 법에 어떤 규정이 있고 그 법의 요건에 맞으니까 법을 집행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게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의 국가작용인데 법에 사실 다 어떻게 됩니까? 법의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규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개념상 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챙이는 이게 행정행위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개념을 짓기도 해요. 판례가 논란은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 대통령이 선포를 하죠. 입법 아니죠? 입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재판하는 판단작용 아니죠? 이런 게 문제긴 한데 넓게 보면 요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견해에 따라서는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행정작용이 확실하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금지 통고 이렇게 하면 이런 구체적인 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행정이 될 겁니다. 이 행정심판 재개를 했습니다. 심판은 소송하고 달리 행정부 행정심판이니까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부 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게 행정이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런데 작용의 성격을 보게 되면 이게 판단작용 아닙니까? 판단. 그죠? 이게 뭐가 위법이다, 적법이다, 부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걸 판단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작용의 성격 이렇게 실질적으로 놓게 보면 이런 사법작용이 될 겁니다. 일단 실질적인 의미로는 행정이 안 되겠죠. 일반 법관의 임명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장
이게 대법원장 임명하니까 형식적으로 따지게 되면 사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명이잖아요, 지금. 그죠? 작용의 성질은.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여기서는 지금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찾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물어볼 때 형식적 의미의 뭐냐, 실질적 의미의 뭐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찾으세요. 누가 했냐, 기관. 뭘 했냐, 작용의 성질. 이해가시죠? 찾는 법. 대통령의 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행정이 될 겁니다.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령을 제정을 하고 있죠. 이 령을 제정하는 거는 이거는 입법작용이죠. 실질적으로는 입법이 되겠죠. 일단 이 문제는 풀고 봅시다. 자, 이 통고처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세요.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는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통고처분은 먼저 행정벌 할 때 봤잖아요. 일단 행정청이 위반 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위반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벌금이라든가 과료와 같은 이게 형벌을 부과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가름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이 위반행위 자체, 벌금 과료를 부과할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반 여부를 행정청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금 과료의 상당한 금액, 이걸 이렇게 부과, 통고를 하는 거죠. 대개 우리 일상에서는 범칙금 부과하는 걸로 나온다 이렇게 했잖아요. 범칙금, 그죠? 이게 결국 이 실질적으로 이 통고 처분의 성격이 뭐냐 그럴 때는 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 다수학설이 이 통고 처분의 법적 성질을 준사법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사법적 행정행위. 이게 개념이 좀 애매한 거 아닙니까? 행정행위로 보긴 하는데 이게 준사법적. 그리고 여기는 결국은 뭐 상대방이 이걸 납부하냐 안 하냐는 임의적이니까 나중에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했냐면 형사소송 절차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는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 의미로는 이게 여기도 논란이 있어요. 견해들이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준사법적 성격의 사법작용의 성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설에 따라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기 실질적 의미 행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 이렇게 하는데 가장 밀접한 건 니은, 리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를 조금 상대적으로 풀 필요가 있는 그 사안입니다. 기역번하고 비읍번을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통고처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의 사법으로 분류하는 게 다수학설이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하고 이 리을번, 여기가 견해 대립 없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역번도 논란은 좀 있긴 해요. 기역번도. 이것도 행정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견해 대립이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4의 국가적용 뭐 이런 식으로 풀어쓰기 때문에 취지를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행정법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꼭 실질적 의미 행정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 뭐 그렇잖아요. 행정소송법도 넓게 보면 행정법의 일환이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법도 넓게 보면 행정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돼요? 꼭 실질적 의미 행정이 아니라도 행정법의 적용 대상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인데 우리 요 행정법은 각각의 행정마다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 수많은 다수 개별법들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즉 전체 행정에 어느 행정이나 적용되는 일반 법전이 없다 이렇게 하죠. 단일 법전.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개별법의 전체 총화로서의 행정법인데 거기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본 원리. 물론 이제 그 기본 원리의 가장 또 기본적인 행정 기본법이 있긴 한데 그게 단일 법전 아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우리 행정은 이제 사법작용하고 비교하면 이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은 굳이 누가 행정을 해달라 이렇게 신청 안 해도 공익상 필요하면 집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극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아봅시다 이런 취지라 했어요. 그죠? 공익시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가행정, 자치행정 누가 담당하냐 이런 뜻입니다. 국가기관이 국가 자신들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면 국가행정, 여러 공공단체들이 자신들의 자치 사무를 수행하면 자치행정. 즉 기준이죠. 기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법에 대상되는 행정은 요게 틀렸죠.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꼭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아니라도 행정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행정입법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아니지만 거기도 행정법의 원리들이 다 반영되지 않습니까? 뭐 법규명령 이런 데도. 자,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공법이 될 겁니다. 공법 형식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다만 때로는 출발 자체가 사경제작용으로 출발할 때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사법 형식의 행정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국고작용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출발이 사법 형식.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는 개념 정도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통칭의로 가봅시다. 자, 이 행정의 가장 기본 원리가 법치행정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확립이 돼 있어야죠. 이 국가작용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 있고 이런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리가 침해가 됐을 때 이걸 구제하는 사법심사제도가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법심사와 관련해서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개괄주의. 여기 저 반대말이 열거주의 이렇게 했잖아요. 개별법에서 특별히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소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죠? 권리구제 차원에서. 자, 요게 일단 전제로 깔려야 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작용의 성격 자체가 고도의 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법부가 법을 적용을 해서 해결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확립돼 있지만 예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성격의 통칭의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거나 이렇게 풀어야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라는 논입니다. 예, 취지가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죠. 이런 통칭의를 인정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죠? 부정설도 있어요. 이거 통칭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칭을 인정할 수 없다. 요게 다 부정설의 근거예요. 부정설에. 이 자체가 부정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설도 그렇고 판례도 그렇고 인정을 하되 너무 확대시키지 말고 제한적으로 긍정하자라는 게 다설과 판례 시각입니다. 결국은 사법심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 대법원의
입장하고 요 헌법재판소 입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출발을 잘 잡으시는데, 여러분들 이런 통챙이들은 법의 요건이나 절차가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거의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요건이나 절차, 방법 이게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면 통칭해야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거는 법에 따라 사후심사가 될 테니까. 그리고 아무리 통칭이라도 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게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인데, 아무리 통칭이라도 법을 갖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헌법의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위헌 여부는 심사 기준이 뭐였냐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냐 안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헌재가 뭐라 합니까? 통칭이를 인정하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판례를 사건별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이렇게 될 거예요.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했냐 안 했냐,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했냐 안 했냐, 여기는 사건으로 내는 겁니다. 여기 판례들을 외워야 됩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우리 판례가 보는 통칭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명권 행사, 법원하고 관계해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 이거 석방시키는 거니까 권력 분립상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국가 원수의 권한으로서 권력 분립의 예외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해서 이런 사명권 발동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의 서운 취소, 이게 올해 국가직 9급에서도 나왔던데 통칭으로 나오진 않고 항고송 대상으로 나왔던데, 여러분들 서운은 사실은 사망하신 분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명예. 서운 부여하는 거 가지고 소를 제기할 리는 없겠죠. 명예를 주는 건데, 그런데 줬던 서운을 취소하게 되면 판례가 이거는 항고송의 대상적 격을 인정을 해요. 처분성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서운을 취소할 때는 우리 상훈법에 보시면은 그 취소 사유하고 이렇게 법률에 절차라든가 방법들이 이게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서운 취소는 통칭으로 보지는 않고 항고송 대상들은 처분성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서운의 상대방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뭐 특권 같은 걸 주는 게 전혀 없어요. 만약 이제 유족들이 이것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법률상이 침해되면 소지가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직접적으로 유족들이 침해되는 법률상이 없거든. 그죠? 원고적격 인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운 취소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대통령. 대개 이제 통보는 보훈처장이 하게 되는데, 보훈처장은 처분권자가 아닙니다. 통보만 하는 거지 결정권자는 대통령. 여러분들 항고송의 피고는 누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권한을 따지지 않고 실제 처분을 한 행정청. 그러니까 여기는 피고가 누가 되냐면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기는 통칭으로 보고 우리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다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송금은, 거기는 법의 절차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법적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북한의 송금한 행위들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했으니까 사법심사 인정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의 긴급권 발동, 대개 이런 긴급권 발동이 전형적인 통칭의 일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긴급재정 경제명령, 여기는 효력이 뭐하고 똑같다 그러냐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개 요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제대로 법률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이
긴급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칭의로 봤어요. 통칭의로. 이걸로 뭐를 했었냐면은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기억 다 나신가요? 자, 그런데 통칭의로 봐요. 통칭의로 보는데 보긴 봅니다. 통칭의는 통칭인데 뭐가 문제예요?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이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위헌 심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헌 여부 심사를 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통칭의를 부정한 게 아니라 통칭인데 위헌 여부는 판단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합헌이다 이렇게 했었죠. 합헌. 그죠? 위헌은 아니었습니다.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됩니다. 이 사안은 통칭의를 인정하되 위헌 여부 심사는 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 건 2번이 통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